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용수철 관련된 거부터 쉬운 거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47번 문제가 보여요. 47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문제만이라도 좀 확인해 주세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만 해주실까요? 47번.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칠판 좀 깨끗이 좀 닦아 볼게요. 물을 좀 떠와서. 칠판이 많이 뿌옇죠? 이거를 닦으면 칠판이 마르면서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던데. 이렇게 칠판 보고 있으면 이게 마르면서 싹 말라 들어가는 거 보면 재밌던데. 아니야, 니네 문제 풀어 빨리. 됐어요? 응. 자, 47번. 칠판 마를 동안만 잠깐 빨리. 자, 빨리 말라라. 물 너무 많이 했나? 큰일 났다. 물 너무 많이 했나봐. 빨리 말라야 되는데. 마르잖아, 이게. 쫙쫙 말라가잖아, 이거. 멋있잖아, 이거. 말라 들어갈 때 이 느낌. 이거 재밌던데, 난. 아, 여기가 안 마른다. 아, 마른다, 이제. 보여요? 말라 들어가는 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이런 거 하면. 저 어렸을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렇게 해서 쉬워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자, 좀만 빨리 말라라. 수업 좀 하게. 자, 빨리 말라. 빠르죠? 물을 너무 많이 했어. 에이, 좀 덜 했어야 되는데. 원래 분무기로 했어야 되는데 분무기가 없어갖고 지금. 자, 빨리. 다 됐어. 좀만 더. 됐어. 여기다 쓰면 되겠다. 응. 자, 보자. 47번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자, 47번 문제는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그런 마찰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니까는 참고로 우리 에너지 계산할 때도 중력하고 탄성력 요 두 개의 힘만 작용하잖아요. 요 두 개의 힘은요 참고로 보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참고로 역학적 에너지를 좀 발전시킬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였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하는 게 중력 위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엔 탄성 위치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가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그럼 아까 탄성 에너지라고 얘기한 거 있죠? 즉 2분의 1 K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의 제곱이라고 표시했던 거. 요게 탄성 위치 에너지예요. 참고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mgh로 표현됐던 거.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요거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시됐던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는 다 더하면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저 보존력만 작용하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자석 A가 한쪽 벽에 고정된 길이가 L1인, 자, 원래 길이가 L1이에요. 즉 한쪽 벽에 고정됐는데
이 원래 용수철 길이 하나도 압축되거나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원래가 L1이에요. 평형 상태가. 자, 이 상태에 A가 연결되어 있는데 옆에 다른 자석이 왔더니 얘가 이쪽으로 당겨졌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그래서 얘가 늘어났대요. 용수철 길이가 이만큼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L2래요. 요렇게. 그러면 A라는 자석하고 B라는 자석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B가 A를 당기는 힘, 자, B가 자석 여기까지 와서 B가 당기는 힘 F랑 용수철이 당기는 힘 F가 서로 같아서 얘는 무슨 상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왜? A가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기억,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예요. 힘이 만약에 차이가 났으면 이물체는 가속 운동을 했겠지, 정지되어 있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으니까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조심하세요, 에너지 아니에요, 힘이에요. 용수철 상수 곱하기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만 하면 되니까는 L2-L1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니까. 그래서 기억,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KL2-KL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석이 당기는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디귿이에요. 자, 디귿은요, 디귿은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죠? 용수철, 즉 2분의 1. 자,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자, 지우고 다시 쓸게요. 탄성 에너지 혹은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2분의 1의 K의 늘어난 길이의 제곱으로 표시되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의 K의 늘어난 길이가 얼마예요? L2-L1이죠? 요만큼 차이니까. 그래서 L2-L1의 제곱. 이게 어디서의 에너지? 여기 왔을 때 에너지. 그럼 여기서의 에너지는 얼마죠? 여기서 에너지는 원래 차이만큼 계산해야 되는데 빼기 0. 왜? 원래 위치니까 거기는.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첫 번째 위치하고 두 번째 위치까지 갔을 때 필요한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그냥 0인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계산되죠. 그런데 거기서 묻기로는 뭐라고 물어봤죠? 2분의 1 KL2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K의 L1 제곱이니? 라고 물었는데 얘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A, B가 하나 빠졌죠. 그 정도는 알죠? 자, 47번 문제는 그럼 용수철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얘는 쉬운 축에 껴요. 자, 그럼 용수철 문제에서 하나만 더. 우리 힘하고 에너지하고가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그거 섞여 있는 문제 한 번만 더 갈게요.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64번까지 넘어가 보세요. 64번까지. (64번) 한번 문제 좀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 뒤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는 시킬 거긴 한데요. 일단은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푸세요. 그리고 못 풀겠는 문제는 문제라도 꼼꼼하게 읽어서 지금은 못 풀지만 나중에 이 말뜻이 뭔지는 알아요. 말뜻이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지? 까지만이라도. 왜?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읽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아직은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할 정도가 되려면 그랬으면 수능 진짜 봤지.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거. 자, 64번입니다. 자, 64번. 문제만이라도 읽어봐 주세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요. 많이 안 해요. 천천히 할게요.
어려운 건 나도 알아요. 무슨 말이야? 하나 확실한 건요. 그림과 같이 용수철 상수가 각각 K, 4K, 용수철에 PQ가 있는데 하나는 P는 용수철 상수가 4K짜리고요. Q는 용수철 상수가 4K, 4배 더 크대요. 거기에 질량이 4M짜리인 A와 M짜리인 B가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A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 0. B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 0. 자, C를 끊으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C를 끊으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수철이 A를 당기고 있고 용수철이 B를 당기고 있다는 소리죠. 즉 용수철 두 개는 다 늘어나 있는 상태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수평면 위에 A, B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줄이 당긴 거예요. 줄이 당겨서 이렇게 당겨 놓은 거예요, 줄이. 그럼 줄은 장력이 작용하겠죠? 얘의 장력을 T, 그럼 얘도 장력이 T 이렇게. 그런데 A가 가만히 있대요. 용수철에 의해서. 즉 용수철도 얘를 잡아당기고 있죠. 얼마? T라는 힘으로. 여기 용수철도 얘를 당기고 있어요. 얼마? 힘 T라는 힘으로. 그래서 A의 R자임 0, B의 R자임 0이에요. 자, 용수철 할 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힘은 힘이요. 에너지는 에너지다예요. 즉 용수철 PQ가 있고 얘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얘 용수철 상수가 4K인데 P에 작용한 장력도 P에 작용한 용수철의 힘도 T, Q에 작용한 용수철의 힘도 T거든요. 그러면 이때 얘가 늘어났겠죠. 원래 길이에서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얘도 원래 길이에서 좀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그래 용수철이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각각 L1, L2라 그러면 자, 힘은 힘이에요. 힘은 K 곱하기 L1 이거는 용수철 P에 작용하는 힘는 같아야 돼요. 4K 곱하기 L2 이거는 누구? Q에 작용하는 힘하고 어떻다? 같다. 왜? 여기 장력이 같으니까 얘도 T여야 되니까. 그래서 KK 날라가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L1은 4L2 이렇게 놓는데 물리에서는요. 수학은 이게 맞는데요. 물리에서는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L2를 L이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L1은 몇 L? 4L이라고 놓으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치환해 놓으세요. 그래야 편해요. 물리에서는. 이건 수학이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 C를 끊기 전 C이 A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냐라고 하는데 작용 반작용은 여러분들 항상 뭐죠?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그러면 C이 A에게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은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겠죠. 다른 새로운 P라는 제3자가 끌어들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틀렸어요.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3자인 C가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작용 반작용은 자, 그다음 니은 C이 끊어지기 전 늘어난 길이는 P가 Q의 4L L이니까 4배다. 맞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하는데 디귿에서 많이 얼그러뜨리거든요. 아니면 여기를요. 2분의 1 K L1 제곱 2분의 1 4K L2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 같다고 놓거나 에너지가 같다고 놓거나 자, 여러분들 힘이 같은 거지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에너지하고 힘은 다른 얘기니까.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C를 끊을게요. C를 끊으면요. 자, 이제부터 이쪽 보지 마세요. P하고 A만 보세요. P하고 A만.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P라는 용수철은요,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4L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물체가 수평면에서 얼마짜리가? 4M짜리가 매달려 있어요. 현재 얘의 속도는 0이에요. 실이 끊어지면 용수철은 얘를 당겨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여기까지 다시 오겠죠?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되면서 얘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즉
원래 탄성 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시스템이에요. 괜찮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할게요. 탄성 에너지 얼마? 2분의 1의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4L의 제곱이니까 16L의 제곱은 질량 2분의 1의 질량이 4M짜리예요. 그때 여기 왔을 때 속력을 V1이라고 해보면 V1의 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2분의 1의 용수철 상수가 4K 늘어난 길이가 L의 제곱은 2분의 1의 질량이 얘는 M짜리 그 다음에 V 얘가 복원돼서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 속도를 V2 그러면은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서는 V1과 V2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4 하나만 나눠주세요. 4, 4, 16 4, 4, 16이면 4지 바보 아니야? 여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K 4L 제곱 2분의 1 K 4L 제곱 똑같죠? 두 개가 그죠? 그리고 여기는 M 나눴으니까 2분의 1 M V1의 제곱 2분의 1 M V2의 제곱 그러면 결국은 V1과 V2가 어떻다? 같다 라는 결론에 떨어지겠죠?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거는? 타우성씨 합격을 또 한 적은 없네. 타우석씨 분당고 맞죠? 얘를 맨날 이름을 안 여기다 분당고 안 써놨을까? 순회고, 분당고, 낙생고, 낙생고, 파이팅! 야, 니네 낙생고 이번에 1학년 애들이 왜 이 동네 애들이 다 떨어졌는지 알았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있었어. 낙생고가 이번에 내 예상대로라면 애들 1차 지망이 미달이 났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정상이었어 이번에가. 왜? 낙생고가 이번에 수시에서 망했거든. 그치? 그래서 애들이 안 갔어요 정상이야. 블라인드 테스트로 바뀌는 바람에. 근데 니네가 미달이 안 난 거야. 그리고 애들이 이 동네 애들이 근데 유난히 이 동네 애들이 다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이상하다. 난 그러고 있었어. 근데 내가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어. 되게 유명한 동네가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뭐지? 그 새로 신도시 생긴 거 뭐죠 여기?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무슨 동? 마장동이 아니라 무슨 동이야 그거?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왜 있잖아 그거 비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 무슨 동 있죠? 저기 뭐야? 있잖아 저기 선거철이라 얘기는 못 하겠고. 있잖아 그거. 마장동이 아니라 무슨 동이지? 이거? 무슨 신도시 하나 생겼잖아요. 저쪽 그 판교 쪽에. 있잖아 큰 장.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큰 장동. 그치. 거기가 입주를 했더라고. 거기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운중고하고 낙생고밖에 없대. 거리상으로. 그래서 지역 배분 때문에 걔네가 우선 배분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거기 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니네가 미달이 안 났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거기 애들이 다 갔어. 그래갖고 지금 운중고도 지금 난리고요. 지금 낙생고도 난리야 지금. 그래갖고 요 동네 사는 애들은 다 근데 분당고만 해도 일지망이잖아 보통. 그죠? 그래서 일지망으로 분당고 쓰는 애들은 붙었고 그나마 일지망으로 낙생고 쓰는 애들은 다 저쪽 야탑, 송림 송림도 못 썼어. 송림도 안 돼. 한솔 뭐 이렇게 떨어졌더라고 보니까는요. 운이 좋았다 너는. 자 그다음에요. 자 그래서 64번 괜찮았죠? 난 또 그 이름이 거기서 또 나올 줄은 난 상상을 못했다. 뉴스에서만 들어봤지 난. 난 그리고 그 동네가 난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 되게 먼 데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되게 가까운 데더라고요. 자 그럼 용수철 얘기가 용수철에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힘과 에너지는 구분하자예요. 힘과 에너지는 구분하자예요. 자 그러면 힘이라는 표현과 에너지라는 표현 힘은 kx로 표시되고요.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시돼요. 그리고 힘의 평형이랑 힘 크기 따질 때는 무조건 kx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따질 때만 2분의 1 kx 제곱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문제에서 활용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자, 좀 백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하고 다는 못할 것 같은데 58번 58번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보는 문제예요. 문제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칠판 좀 지우는 동안. 그래서 니네 학교 후배들은 아마 다 저쪽 동네 출신들일 거야. 어쩐지 분당 애들이 다 떨어졌더라. 특히 이 동네 애들. 여긴 붙은 애들이 없어. 그렇지. 예상을 벗어날 리가 없지. 왜 수민은 앞머리가 환하게 해? 자를까요 앞머리? 싹둑?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앞머리가 있다 없다. 아 그거 진짜 어려웠어. 수민이는 앞머리가 없다. 맞죠? 이제 알았어. 앞머리가 있다 없다의 차이를. (58번) 문제는요.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문제가 무슨 말이 모르고 푸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참고로 질량 M인 물체를요. 아래쪽에 있는 용수철을 P까지 압축시켜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놔요. 그래서 이게 튀어 올라가서 Q까지 압축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의 그림이에요. 지금 이거 물체 하나예요. 이랬더니 어떤 애들은 물체가 A, B 물체가 두 개 있대요. 알파벳이 두 개 써 있으니까. 그래놓고는 질량 M짜리 두 개가 어떻게 PQ 위치에서 발사가 돼서 어디 부딪히는 문제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라는 소리는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참고로 58번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면 좋아요. 요거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58번. 결론은 즉슨은요. 여기 밑에 용수철이 하나 있어요. 얘가 원래 여기까지 있었던 용수철인데 얘를 이만큼 압축시켜 놨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압축시켜 놨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L만큼 압축시켜 놨어요. 그리고 질량이 M인 물체를 여기다 가만히 놨어요. 그리고 얘를 놔요. 그래서 여기 위에 용수철이 있는데 좀 옆에다 그릴게요. 얘도 원래 길이가 있는데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L만큼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량 M짜리가 순간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띠용, 뿅, 퉁, 이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건 첫 번째 상황에서 얘의 속도는 0이에요. 두 번째 상황에서도 얘의 속도는 0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는 동안 중력 작용해요. 탄성력 작용해요. 하지만 다른 보존력은 있어요. 이거 보존력이지. 종력이래. 보존력은 있어요. 하지만 비보존력은 없어요.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보존된다는 소리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소리예요. 단 어디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에. 1번을 만드는 동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손으로 압축해서 여기까지 누르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요. 그때는 손으로 놓고 1번 위치에서 있던 걸 놔서 2번 위치까지 가는 것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나만 더.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v가 0이면 그냥 0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 mgh로 표시되죠. 근데 요 h라는 게 0이라는 걸 선언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높이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제로점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로점은 어디다 세팅하는 게 좋냐? 물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하단에 내려가 있을 때. 왜? 그래야 제로점을 거기다 잡으면 되니까. 올라가는 건 플러스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윗단에다 잡으면 아래로 내려간 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가끔 좀 헷갈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여기가 최하한이니까 여기를 H0로 놓을게요. 그럼 위치 에너지 제로 잡았고요. 탄성 에너지는 상관이 없죠.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용수철의 원래 위치가 탄성 에너지가 제로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 있나요? 없어요. 왜? 속도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 있나요? 없어요. 왜? h를 제로로 잡아놨으니까. 그럼 무슨 에너지만 있죠? 탄성 에너지 얼마? 2분의 1에 용수철 상수 얼마래요? K로 갔대요, 그냥? K로 서로 같네요. K, 늘어난, 압축된 거리가 2L이니까 2L 제곱하니까 4L 제곱. 이것만 저 위치에서의 탄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게 다예요. 는 같아야 돼요. 2번 위치.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자, 운동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항상 순서를 똑같이 해요. 운동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그래야 안 빼먹으니까 보통은. 운동 에너지 있어요? 2번 위치에 가서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 있어요? 있어요. 얼마? mgh 더하기 탄성 에너지 있어요? 있어요. 얼만큼? 여기서 길이 L만큼 압축됐대요. 그럼 얼마? 용수철 상수는 똑같아요. 2분의 1 KL 제곱만큼. 요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PQ 사이의 거리인 H예요, H.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참고로. 우리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지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대충 때려 넣으면 답이 나왔거든. 그래서 막 대충 넣어봤거든. 근데 고등과정부터는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산으로 가요. 그러면 빙빙빙 돌다가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그렇게 빙빙빙 돌다 답이 나오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분명히. 근데 답은 맞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저는 맞긴 했잖아요. 맞았어요. 나는 그거 알아요. 라고 우기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부터는 단숨에 찔러 들어가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이것도 또 약분해라 또. 약분하지 말고 그냥 계산합니다. 2분의 1 K L 제곱에 4에서 1 빼니까 그냥 3배는 MGH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죠? 나 H 구해야 되죠? 그럼 넘기면 되겠죠? H는 MG분의 2분의 3KL 제곱 EMG 2EMG 3KL 제곱 답은 3번이네요. 여러분들 약분 잘 하시는 건 아는데 가급적이면 나중에 한 번에 하세요. 그게 심상에 좋아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그리고 제발 문제 풀 때 H 제로점 좀 선언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자기가 기준을 어디다 뒀더라 하고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래요?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 이를 닦았을 때 칫솔을 오른쪽에 먼저 놨을까요? 왼쪽에 먼저 놨을까요? 기억나요? 안 나죠? 저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먼저 놔요. 다음에 물어보면 항상 오른쪽이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비슷한 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내가 핸드폰을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핸드폰을요 왼쪽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있네 하면 되잖아요.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주머니엔 대단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짜잔, 립밥이 들어있어요. 1년 365일 들어있어요. 얘는 왜냐고요? 이게 없으면 제 입술은 날아가요. 입술이 왜 이렇게 잘 트는지. 근데 마스크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입술이 좀 얇아요. 그나마 이걸 안 바르면 윗입술이 사라져요, 그냥. 그래서 입술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꼭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딱 넣어놓고 가방에도 정해져 있어요. 가방에 항상 차키 넣어놓는 곳, 뭐 넣어놓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탁 만져봤을 때 있나 없나 한 번에 확인하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 세상을 왜 그렇게 사세요? 난 편해. 난 좋아.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넘겨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용수철 중에서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용수철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67페이지로, 67번으로 가보세요. 오늘 요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7번. 한 번에 많이는 안 할게요. 대신 요 파트 남은 것 좀 풀어보세요 라고 할 건데, 첫 번째, 여기 뒤에 남은 거 하나도 못 풀어도 좋아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 첫 번째,
풀 수 있는 것만 푸세요. 두 번째, 못 풀겠는 건 문제라도 이해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세 번째, 그래도 할 게 없다. 풀었던 거 복습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랑 수업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저는요, 똑같은 문제, 여기는 이제 그룹 수업이랑 상관없는데 개인 수업일 때는요, 똑같은 문제를 될 때까지 줘요. 계속 반복해요. 그럼 어떤 애들은 미쳐버리죠. 똑같은 문제 한 5번 풀어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왜 똑같은 걸 5번 풀릴까? 근데 똑같은 걸 5번 풀리면서 뭐가 바뀌느냐? 문제가 이해가 되고요.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가 최적의 루트가 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려요. 그 다음 단계가 많이 줘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잘 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될 때는요. 똑같은 걸 반복해 보세요. 즉 풀었던 것만 다시 풀어보세요. 그것도 도움 많이 돼요. 자, 67번 볼게요. 자, 67번. 에이, 그동안 지우지. 안 지우고 있었네. 아, 이거 칠판 버튼만 누르면 지워지는 장치 있으면 좋겠다.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좀 더 내주신다면 바꿔보지 않을까요? 원장님한테 빨리 건의해보세요.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럼 원장님이 학원비 더 내라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네가 학원비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떻게 하시더라? 그럼 네가 학원비를 내면 되지 않냐? 뭐 그러시면 약간 그 특유의 어투로 하시겠죠? 저는 원장님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건데 저는 처음에 경상도 사투리인지도 몰랐어요. 저게 사투리는 사투리인데 어디 사투리인지 몰라가지고 사투리에 취약해갖고 제가. 자, 67번 볼게요. 자, 67번 문제도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왜 주는지 간에 이유 없이 주는 건 없어요. 얘는 가 상황하고 나 상황 두 개로 나눌 건데요. 가 상황만 보세요. 가에서는요. 딴 건 없어요. 하나 확실한 건 그냥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대요. 그거 하나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이게 뭘 뜻하느냐? 용수철이 있고요.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대요. 그런데 여기 B의 질량이 M이고요. 여기 A의 질량이 M이에요. 그럼 힘 받는 거 표시해 볼게요. 자, B 중력 작용해요. 용수철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든지 간에 지구상에 있으면 중력은 작용하니까 얘 무게 얼마? mg만큼으로 지구가 잡아당겨요. 그런데 저 물체 무슨 상태라고? 평형 상태에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힘이 존재해야 되죠. 뭐 실의 장력 얼마? mg. 그럼 여기도 얼마? mg. 그렇다란 소리는 용수철도 얘를 당기고 있네요. 얼마로? mg로.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D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로 정지돼 있대요. 자, 이거 여기서 뭘 알려주려고 한 거냐? 얘가 용수철 상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K라고 그냥 선언할게요.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 KD만큼 늘어나 있는데 그때 이유는 뭐하고 같기 때문이다? mg랑이랑 같기 때문이다. 결국은 가에서는요. 이거 알려준 것 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항상 느끼는 건데 아니 왜 줄은 끊어지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왜 저걸 왜 당겨봐? 안 당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저 미치지 저거 왜 당겨가지고 꼭 물어보게 만들어 사람을. 그치? 나도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게 안 당겼다면 제가 수업을 못했겠죠? 고마운 애예요 저로서는. 자, 그러면은요 당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용수철의 원래 위치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P예요. 여기까지 P. 그리고 얘를 더 당겼대요. 조금 길게 그릴게요. 더 당겨서 어디까지 당겨졌냐? 얘가 여기까지 당겨졌어요. 여기까지가 거리가 D고요. 원래 위치에서 여기까지 몇 D? 3D예요.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용수철 길이에요. 용수철 원래 길이에요. 자, 그래서 물체가 지금 여기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잡고 있으니까는 비보존력이 작용을 한 거죠, 일단은. 자, 그런데 여기서 놔요. 딱 놔요. 딱 놔서 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얘도 올라가겠죠, 얼만큼?
여기 사이인 ED만큼 전진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ED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여기를 지날 때 순간 속력을 V라고 한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얘는 위쪽으로 V라고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예요. 상황은. 그랬을 때 이 속도를 구하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잡고 있는 건 손으로 잡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중력과 탄성력 말고는 작용하는 게 없죠. 그래서 B로 기준을 잡아볼까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가는 동안에 뭐가 보존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자, 그러면 1번 위치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뭐 있냐? 1번 위치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높이부터 잡아야 되겠죠. 높이 기준 잡읍시다. H가 제로인 지점, 물체가 제일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를 잡으면 되겠죠? 여기를 H를 제로로 잡을게요. 근데 이거 오늘 하루 이거 어지럽냐? 어후. 큰일 났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어지러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제 꿈은요,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병원에서 골골거리다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막 양로원에서 막 요양원에서 누워있다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우상이 누구냐면 근무 중 사망이에요. 맞잖아. 전에 얘기했었나?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이유는 근무 중 사망. 그쵸?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이유는 연장 근무 중 사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연장 근무 중 사망. 그 다음에 하여튼 어쨌거나 그걸 전문용어로 순직이라 그래요. 그쵸? 저도 일하다가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갈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뭐 군인도 아닌데 뭐 전쟁에서 싸울 일도 없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순직하는 방법이 역시 일하다가 가는 거니까 과로사더라고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과로사를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느낀 건데 과로사를 빨리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좀 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계단을 올라가요. 저희 집이 14층인데 지하 2층부터 14층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자, 그럼 H 제로점을 여기다 놓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H 제로점을 여기다 놨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A는요, 위치 에너지가 안 바뀌니까 우리 따지지 맙시다. A는 위치 에너지가 좌우 안 바뀔 거니까 그냥 따지지 말게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잡고 있으니까 둘 다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제로. 그런데 용수철이 늘어났죠. 얼만큼? 원래 위치에서예요. 3D만큼 늘어나 있죠. 그러면은 용수철 에너지에 의해서 2분의 1 용수장수 그냥 K 3의 제곱이니까 9D 제곱은 같아야 돼요. 2번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돼요.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순으로 가요. 자, 운동 에너지 얘 속도 V로 가고 있고 얘도 속도로 V로 가요. 질량 M으로 똑같아요. 2분의 1 mv 제곱 A 거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B 거 더하기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는 변동 없으니까 따지지 말고 얘는 ED만큼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얼마? mg 몇 D? 2D 더하기 탄성 에너지 있어요?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안 돌아갔으면 있는 거예요. 얼마큼 늘어나 있죠? 아직 D만큼 늘어나 있죠? 2분의 1 KD의 제곱이다. 요렇게 해서 얘랑 같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써먹자. 나머지는 연립방정식. 풀이에요. 한번 진짜 만나볼까요? 일단 넘기죠. K부터 넘길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K, D 제곱에 9에서 1 빼니까 8는 이거 더할게요. 2분의 1 V 제곱에 2배 더하기 EMJH라고 할까요? 요렇게. 절대로 형태를 안 틀어뜨려요. 저는 일단은 마지막에 가서 틀 때 틀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형태로 나타내야 되냐면 답이 GD꼴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K가 없어져야 되니까 요걸 치환. KD는 MG. 여기 KD는 MG니까는 요거 써보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KD 곱하기 D 곱하기 8이니까 요게 MG라며. 요게. 그죠? 그러면 이제 치환하고 요건 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날려버릴게요. 요거 4 날려버리고요. 그러면은 MG니까는 D니까는 4MGD. 요게 4MGD. 는 그 다음에 요것도 약분할까요? MV 제곱. 요거는 그냥 날려도 될 거예요, 이제. 더하기 EMGD인데 넘어가면 얼마죠? 그냥 넘길게요. EMGD 넘어가면 4MGD에서 EMGD. 요렇게. M 날려요. 그럼 V는 어떻게 되죠? 루트
EGD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아이고 어지러워라. 답이 루트 EGD니까 2번이겠네요. 맞나요 혹시? 또 맞췄나요 제가? 감사합니다. 나도 한번 틀려보고 싶다. 그죠? 저도 가끔 틀려요. 저는 주로 어디서 틀리냐면요. 더하기 빼기에서 주로 잘 틀려요. 곱하기 나누기도 많이 틀리는데 곱하기 나누기보다 희한하게 그 더하기 빼기에서 많이 틀리더라고. 특히 빼기보다 더하기. 희한하죠. 약간 직업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 나이 때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그렇게 더하기 빼기 안 틀렸거든요. 근데 대학 가면은 계산기를 써요 이제. 그럼 대학 가서 계산기를 쓰다 보면 어떤 직업병이 생기냐면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안 눌러보잖아요. 그럼 계산이 안 돼. 하도 계산기를 두드려 버릇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더하기를 하도 안 했더니 그 더하기가 쇠퇴하네요. 됐죠? 그래서 전 지금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렸을 때 구몬학습하는 애들. 와 최고. 그거 끝까지 다 한 사람.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어렸을 때 꼭 물어보세요. 구몬이나 빨간 펜이나 뭐 이런 거 했냐고. 그랬을 때 했다.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그거 다 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 다 했어?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해요. 그걸 왜 다 했냐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예요.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가 시켜서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얘는 엄마가 무지 무서운 거야. 그럼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장난이 아니란 소리야. 이거 빨리 손절해야 돼. 아니면 내지는 엄마 말 무지 잘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 엄마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내 말 꼭 잘 들으라는 법은 없잖아. 결혼했는데도 엄마한테 허락 받고 다닐 수도 있잖아. 이러면 피곤해. 이것도 손절해야 될 거야. 그죠? 그럼 또 생각해 볼게. 그럼 다 못했다. 그럼 인간적이잖아. 그치? 다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을 때 이것도 대처 방법도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엄마한테 맞았다. 그거 좀 무식하잖아, 얘도. 내지는 그런 애들 있어. 찢어서 먹었다. 양쪽만 확인하니까 가운데는 안 풀었다. 또 뜯어서 찢어갖고 화장실에다 버렸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구몬학습 시작할 때만 되면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렀다. 별놈 다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애인지 한번 성격 판단할 때 좋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구몬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고집이 있어서요. 어렸을 때도 틀린 거 알아요. 분명히 엄마가 받아쓰기 할 때 틀렸어. 가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자 틀렸어. 그럼 엄마가 틀렸대. 그럼 그 틀렸다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똑같이 썼어요. 틀린 걸로.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때까지 그냥 계속 했어요. 나중에 안 시키더라고요. 그쵸. 내가 이겼어요. 진짜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 자, 그러면 67번은 이렇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알짜임이 한 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서 꼬여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요령도 기본적인 걸 할 줄 알 때 요령을 피워야지 처음부터 요령을 알려주면요. 나중에 뒤죽박죽 돼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풉시다. 솔직히 무식한 거 아니에요. 이걸 정석풀이법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거나 정석으로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손댈 만한 것도 있고 손 못 댈 만한 것도 있고 사실 아직 얘기 안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일과에너지는 내신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긴 봐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은 약간 리뷰한 느낌? 근데 리뷰치고는 조금 좀 빡세게 나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렵다 쉽다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부터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나와 있는 조건은 뭐가 있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형태로 답을 구해야 하는지. 심한 경우는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뭐 물어봐? 에? 아니 뭐 물어보냐고. 모르겠는데요? 아니 거기 써 있잖아. 뭐 물어봐. 안 봤는데요? 근데도 어려운지 어떻게 알았어? 그냥 어려워 보여서요. 이건 그냥 포기죠.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랬죠. 나는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기는 봤죠. 하지만 제대로 안 봤으니까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문제 못 풀어도 좋으니까 문제라도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 질문해 주시고 선 넘었다 싶은 건 일단 뺄게요. 그리고 안 되면 풀었던 것만이라도 될 때까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